0을 제외한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 x분의 1이 있습니다. 이 친구를 f라고 할 때 아래 두 문장이 같은 문장일까요? 결말을 미리 밝히면 왼쪽 문장 0에서 연속이 아니다는 옳은 문장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불연속이다는 교재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달라집니다. 교재마다 불연속의 정의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이 자기 글, 논문이나 책에서 용어를 정의하고 그 글에서 일관되게 용어를 사용하면 문제 삼지 못합니다. 생각보다 모든 수학자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용어가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한 가지 언급해 둘 것은 일상 용어랑 겹치는 수학 용어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자기 나름의 상식으로 판단하거나 다른 경로로 이미 형성된 이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듣는 학생 입장일 때는 어디까지나 교재의 용어를 따라야겠습니다. 명심하시고요. 전문가들이 제각각 용어를 정의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독자의 수준 같은 현실적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 외 다른 여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데 불연속처럼 다른 개념의 부정으로 새 용어를 정의할 때는 용어가 적용되는 범위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게 이 영상의 주제이고요. 일단 고교 수준의 연속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아래 나열된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연속임을 부정해 봅시다. AND로 연결된 조건들을 부정하면 각 조건을 부정하고 OR로 연결해야 되겠죠? 첫 조건에 주목합니다. 여기서 제가 노트북은 정의역의 원소가 아니니까 F는 노트북에서 연속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한다면 그건 곤란하겠죠. 문장의 부정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문장의 부정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연속, 불연속 대신 일상 언어인 합격, 불합격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사시험에 합격했다를 부정해보죠. 합격하지 않았다? 불합격했다.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합격, 불합격을 말할 때 이미 그 사람이 시험에 응시한 사람일 거라고 가정합니다. 그게 상식일 것이고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응시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사용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서술어들은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범위, 경계가 있는 겁니다. 문장의 부정을 여집합과 관련 지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있어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적절한 전체 집합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합격, 불합격의 경우에는 응시자 집합을 전체 집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범위를 넓혀서 전체 집합을 사람으로 하거나 세상 전체로 한다면 응시한 적이 없는 사람이 불합격하거나 아니면 사람도 아닌 제 노트북이 시험에 불합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 기준으로는 시험 비응시자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은 모두 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용어를 쓰는 방식을 제 맘대로 제약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 합격하지 않았다를 합격했다의 부정으로 본다면 그걸 탓하기도 곤란합니다. 마찬가지로 불합격했다도 합격하지 않았다의 다른 표현이라고 주장했을 때 반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혼란을 제거하려면 모호한 표현을 배제해야 하는 수학에서는 미리 정의해두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정의역에 속한다를 응시했다로 연속을 합격으로 바꿔서 생각해보시면 불연속의 정의는 하기 나름이란 생각이 들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강의 상식에 의존할 수 없는 수학에서 어떤 용어를 쓰려면 용어의 해당 범위를 포함해서 정확하게 미리 규정해야 할 겁니다. 불연속에 관한 입장들을 살펴보면서 정리해 가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노트북이 입사시험에 불합격했다는 웃기네요. 불연속에 관한 입장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불연속 역시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널리 알려진 루딘의 해석학 교재인데요. 두 번째 줄에 discontinuous란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째 줄을 보시면 discontinuous란 용어는 x가 정의역의 원소일 때만 사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정의역 밖의 점을 불연속이라고 하면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 입장의 책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톰슨 브루크너 공저의 책입니다.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만이라고 적혀 있는데 밑에 친절하게 줄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불연속 점들은 오직 정의역에 속한 점이라고 말한 다음에 추가적인 주석이 달려 있는데 일부 미적분학 교재에서는 정의역에 속하지 않은 점도
불연속이라고 부르는데 이 책에서는 그러지 않겠다고 명기했습니다. 함수가 정의되지 않은 지점을 불연속이라고 부르는 문제의 미적분학 교과서는 스튜어트 캘큘러스입니다. 첫 줄은 무시하시고 불연속과 연속이 아니다를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다음 예제를 통해서 용어의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함수는 1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1에서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 discontinuous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 책의 입장은 정의되지 않는 점도 불연속인 겁니다. 문제로 나오진 않을 테니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앞서 소개한 두 책을 공부할 때 이런 상황을 불연속이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불연속이라는 개념을 아예 정의하지 않는 책들도 있습니다. 이들 책에서는 꼬박꼬박 정의되지 않는 점 혹은 정의되었지만 연속이 아닌 점으로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논란이 없는 방법일 겁니다. 어떤 개념의 부정을 다시 정의하는 것은 생각보다 고민할 게 많습니다. 이왕에 하는 김에 토마스 캘큘러스에서 학생들이 알려준 프리집의 오류를 짚어두고 가겠습니다. 정의역의 원소 C에 대해서만 불연속을 논하고 있습니다. 연수 문제인데요. 연수 문제 1번을 보시면 2에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죠? 자기 책의 입장대로라면 2에서 불연속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책 끝부분에 부록을 보시면 정의되지 않았다고만 했습니다. 문제는 떠돌아다니는 프리집에서는 책의 정의와는 달리 X는 2에서 불연속이라고 기술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오류입니다.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용어는 전문가들이 정의하기 나름이라는 것과 용어를 만났을 때 한 번쯤은 그 용어가 해당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해보자 라는 정도로 이 영상의 취지를 정리하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